한 번 시작하면 도무지 멈출 수 없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하고 그냥 계속 했는데 중독된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꺾을 수 없는 강력한 유혹. 마약을 포함한 중독 물질을 비교했을 때 1위가 헤로인, 2위가 코카인, 3위가 담배입니다. 담배는 계속 진화했습니다. 더 세련되고 더 달콤해졌죠. 그 유혹에 취해 시작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중독입니다. 전자담배의 맛과 향은 중독성이 강합니다. 친구가 트위터에서 대마맛 액상을 봤대요. 한번 사볼까 했는데 전자담배는 또 다른 중독의 관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미국에서 했던 연구 결과를 보면 전자담배를 사용한 경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나중에 대마초를 할 가능성이 4배 높았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경우 3배 높다고 나옵니다. 전자담배 이용이 마약으로 가는 하나의 관문으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더 깊은 중독에 빠지기 전에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담배 업계가 숨겨왔던 진실, 달콤한 속에 숨겨진 전자담배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은 곳은 단연 소셜미디어입니다. 제품에 대한 사용 후기부터 연기로 선보이는 묘기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자몽 먼저 일반 모드로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먹방을 연상케 하는 실감나는 후기에 반응도 뜨겁습니다. 진짜로 사뭇 듭니다. 25와트로 한번. 김지원 씨는 구독자가 10만이 넘는 콘텐츠 제작자입니다. 와. 6년째 전자담배를 소개하는 채널을 운영 중인데요. 최근 전자담배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 전자담배가 좀 인기예요? 어때요? 인기죠. 예. 너무나도 인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만큼 인기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자담배가 좀 대중화가 돼 있고 뭐 연예인이랑 콜라보를 한다든지 그리고 접근성 자체도 옛날보다 너무 좋아졌어요. 가까운 편의점에서도 우리가 전자담배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인기가 많은 만큼 신제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맛도 향도 더 다양해졌죠. 지원 씨가 사용해본 제품만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기계는 한 200대 정도 넘어갈 것 같고요. 액상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특이한 액상을 좀 꼽아보자면 디저트 액상이 있거든요. 라떼라는 액상이라든지 이탈리아 디저트 중에 라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콘치즈 맛이 나는 액상이 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자튀김 맛이 나는 액상이 있습니다. 지원 씨는 연초로 흡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금연 대신 전자담배를 선택했는데요. 연초보다 전자담배가 덜 해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지원 씨는 하루 종일 전자담배와 함께합니다. 저는 담배가 꼭 곁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연초보다는 해롭지 않죠. 우리가 피는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순수 그러니까 니코틴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분들은 인체에 정말 무해한 뭐 글리세린이라든지 그냥 이제 몸에서 니코틴만 들어오기 때문에 또 소변을 누면 또 빠지고 몸에 나쁠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있다면 뭐 기관지 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원 씨도 청소년의 시청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친구들이
영상을 본다면 정말 이제 안 좋겠지만서도 저는 이제 연초를 끊고 전자담배를 피는 사람으로서 약간 금연을 권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댓글을 보며 전자담배에 대해 달라진 인식을 실감하는 지원 씨. 시청자도 유행에 민감한 20, 30대가 많다고 합니다. 뭔가 좀 젊어 보이는 좀 트렌드? 예, 조금 힙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담배 피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전자담배를 피는 사람은 또 담배를 핀다라기보다는 크게 나쁘게 보지 않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또 전자담배를 많이 찾는 이유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자담배가 젊은 층의 인기를 끌면서 판매점도 늘었습니다. 형형색색 간판과 화려한 실내 장식까지 가게의 모습도 달라졌죠. 거리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간접 흡연은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흡연을 유도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편의점은 전자담배가 가장 많이 팔리는 곳입니다. 시선이 닿는 곳마다 전자담배 광고가 빼곡합니다.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도 접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왜 어른들이 막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거다 보니까 친구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이런 담배에 대한 접근성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조사에 따르면 소매점의 담배 광고는 매년 증가했습니다. 가게 한 곳당 33개 이상의 광고가 걸렸죠. 우리는 편의점에서 담배 판매의 90% 이상이 팔리거든요. 더구나 거기에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입니다. 담배를 진열하는 것부터 그 담배 광고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편의점에는 저절로 그게 노출되다 보니까 담배에 대한 반감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광고를 포함해 SNS의 다양한 콘텐츠들은 흡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합니다. 담배 회사의 전략적인 노림수죠. 결국 청소년은 더 많이, 더 자주 담배 제품과 흡연 장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WHO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제공된 담배 마케팅 콘텐츠의 주요 시청자 중에서 25세 미만이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전략들은 특히 전자담배가 덜 위해하다, 덜 위험하다는 담배 회사들의 위해 감축 주장을 전달한 도구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WHO 그리고 각국 정부들이 높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흡연 모습을 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청소년이 좋아하는 웹툰이나 SNS에서도 자주 등장하죠. 미디어 속 흡연은 담배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써주십시오. 네, 써주십시오. 우리는 7명의 청소년과 함께 담배와 흡연 장면에 대해 집중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야기를 좀 그러면 영상 보고 우리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확실히 두꺼워지니까 강렬하고 좀 블루베리 풍선껌 맛이 좀 나는데요, 맞죠? 먼저 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의 전자담배 콘텐츠를 함께 시청했습니다. 아이들은 영상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맛 같은 거를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걸로만 말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막 나쁘다 이런 거는 광고만 봤을 때는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엄청 나쁜 연기 같이 보이진 않았어요. 연초랑은 또 다른 색깔이 또 있고 연기도 다르니까. 약간 장난감 만지듯이 그냥 막 자연스럽게 갖고 놀듯이 하는 걸 보면서 약간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가입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른바 OTT 속 영화나
드라마에서 배우가 흡연하는 모습을 시청했습니다. 이 장면은 뭐 안 잊혀져. 막 이런 것들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여기서 나온 것 포함해서? 예, 말씀하십시오. 수지가 담배 피는 게 수지가 아무래도 타 들어가는 소리를 딱 집중적으로 소리를 약간 확대시켜서 하니까 솔직히 딱 보고서 해로운 이미지가 아니라 약간 맛있겠다는 생각 들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드라마를 보면은 드라마는 이제 현실과 다르게 어떤 이야기를 스토리를 짜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제 캐릭터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나도 저 캐릭터처럼 살아보고 싶다, 저런 성격으로 살아보고 싶다 하면서 저렇게 피는 사람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드라마에 담배 피는 장면은 뭔가 좀 고달프거나 힘든 장면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나오니까 오히려 힘들 때 피면 괜찮아지나? 왜 힘든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찾으니까 나도 한 번쯤 힘들 때 담배를 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연구에 따르면 흡연 장면 시청은 청소년 흡연율과 밀접합니다. 많이 볼수록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커지죠.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냐 그러면 이제 사회학습 이론인 거예요. 대표적인 연구자가 알버트 반두라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 1960년대 초반에 이분이 이제 실험을 하십니다. 오뚜기 실험이라는 건데 그 폭력적인 컨텐츠를 보여준 어린이들과 보여주지 않은 어린이들을 좀 구분해서 그 이후에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예상은 했지만 폭력적인 컨텐츠에 노출된 어린이들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 다른 어떤 어린이들에 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형성된 것이 사회학습 이론인데 담배와 관련된 장면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그리고 연령대가 낮으면 낮을수록 굉장히 중요한 뭐랄까 장벽을 무너뜨리는 게 미디어 콘텐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초보다 쉽게 시작한다는 전자담배. 과연 끊는 것도 쉬울까요? 이른 아침 알람 소리에 일어난 김우신 씨. 눈 뜨자마자 찾는 건 전자담배입니다. 일어나서 침대에서 펴요. 알람 듣고 피면서 좀 잠을 깨는 것 같아요. 담배로 잠을 깨요? 이 냄새가 안 나니까 그냥 방에서 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연초를 피우다 6개월 전 전자담배로 바꿨다는 김우신 씨. 그새 취향도 생겼습니다. 지금은 콜라 맛. 달콤한 향이 좋아 선택했다는 전자담배. 담배 냄새가 나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피울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흡연량이 늘었죠. 이 습관을 버리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쉴 때, 뭔가 여유가 있을 때 하던 게 항상 그거였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계속 이제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손님을 상대하는 직업이라 근무 중에는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았던 김우신 씨. 전자담배로 바꾸고 난 뒤에는 틈날 때마다 흡연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는 이제 김우신 씨의 일상에 완벽히 스며들었습니다. 이제는 손에 전자담배가 없으면 불안할 정도인데요. 단 6개월 만에 김우신 씨는 전자담배에 중독되고 말았습니다. 전자담배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또 한 사람. 흡연 10년 차의 이경숙 씨입니다. 전자담배 핀 지가 좀 꽤 됐어요. 이 전자담배 냄새도 별로 안 나고 그리고 별로 그렇게 몸에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피게 됐거든요. 몸에 해롭지 않다는 말에 전자담배를 시작했다는 이경숙 씨.
하지만 건강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2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 판정을 받았어요. 유방암 2기 악성을 오른쪽 유방암이고요. 암 환자인 지금도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금연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혹시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암 진단하시면서 담배는 꼭 끊어야 된다 이렇게 혹시 말씀하셨나요? 100% 끊어야 돼요. 술, 담배 끊어야 되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네 대답했죠. 아주 그냥. 네 대답은 했지만 이제 그거 뭐 지켜지나요? 그게 이제 그날은 뭐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그날 저녁에? 네, 오후쯤에 이제 오다가 이제.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생각할수록 흡연 욕구는 강해집니다. 내 자신한테 죄송해요, 진짜. 스트레스나 다른 원인이 생기고 이러면은 이게 먼저 생각이 나요. 다시 입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거예요, 이게. 알면은 저는 이거 손도 안 댔을 거예요. 이거는 마약은 잘 모르지만 어쩌면 이것도 어떤 그런 종류의 좀 몇 프로는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자담배는 실내에서도 맘껏 피우기 때문에 금방 습관이 되고 끊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 뇌 보상 기전이라는 거는 이제 인간이 생물학적 기능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도와주는 뇌의 긍정적인 보상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극이 됐을 때 그게 좋은 기억을 가지면 다시 그 자극을 반복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니코틴 보상 기전은 니코틴이 도파민을 분비하고 흡연자들이 기분이 좋게 하고 그래서 또 다시 흡연을 추구하게 하는 이제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니코틴 자극이 지속되면은 이 해당 수용체가 둔감해져서 그 보상회로 항상성이 깨지게 되고 자극이 와도 그거에 되게 둔해지니까 더 많은 자극을 원하게 되죠. 중독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피우면 피울수록 중독되는 담배. 그렇다면 연초와 전자담배는 중독성과 금단 증상에 차이가 있을까요? 전자담배와 연초 흡연자가 함께 실험을 해봤습니다. (24시간) 동안 금연 후 어떤 증상을 겪었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금연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일 오전 9시까지 금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할 수 있도록 제 스스로 한번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호기롭게 시작한 금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평상시 같으면 지금 차 안에서 이제 전자담배 함께 했을 텐데 계속 생각이 납니다. 평소 잘 안 시켜 먹던 페퍼민트 차를 먹고 있습니다. 약간 맨솔향 담배를 피는 그런 느낌? 네. 태환 씨가 차를 마시며 버티던 그 시각. 경록 씨는 집 근처 카페에 왔습니다. 일을 하던 경록 씨의 손이 입가에서 떠날 줄 모릅니다. 금단 증상이 시작된 걸까요? 뭔가 집중이 안 되는 거. 자꾸 화장실에 가는 김에 하나 피고 올까? 애꿎은 손톱만 물어뜯는 경록 씨. 심경을 적으며 담배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결국 카페에서 뭐 하지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초조함, 답답함.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포기하고 싶은 욕구가 엄청나게 되는데. 카메라 끄고 담배 펴도 되나? 금연 10시간째. 태환 씨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인들과 저녁 약속, 고기와 술이라니
금연할 수 있을까요? 잠시만 나와보세요. 왜? 나와보세요 와요. 왜? 땡. 싱크땡 그만해. 아 이거 딱. 안 된다니까요. 딱 소주에다가 딱 해서 딱 씹고. 담배의 유혹을 또 이겨내고 있습니다. 드디어 금연 24시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어떤 증상을 겪었을까요? 우울감, 스트레스 등 정서 상태를 측정했습니다. 주의력, 집중력 등 인지 기능도 알아봤습니다. 금연을 하고 오셔서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지시 드릴 테니까 제가 하는 지시 듣고 거꾸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7, 1 하면은 5, 3, 7, 4, 1, 8 8, 4, 4, 5. 3, 6, 7, 0, 3, 8 0, 3, 3, 6, 7, 8. 금단이라는 것은 마지막 담배를 피운 지 시간이 지날수록 니코틴의 혈중 농도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몸의 불편감을 호소하는 증상입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든지 우울하다든지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담배를 끊고 나면 보통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금단 증상이 시작되게 되어 있고 24시간 이내에 대부분 시작됩니다. 검사가 끝나자마자 흡연실로 달려간 두 사람. 금연 후의 흡연, 기분은 어떨까요? 오랜만에 환기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태환 씨도 전자담배를 물었습니다. 금단 증상이 이렇게 괴로울지 미처 몰랐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좋을 줄 몰랐는데 좋아요. 검사 결과 연초 흡연자인 김경록 씨는 금단 증상으로 우울감이 증가하고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자담배 흡연자인 김태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니코틴 의존도는 무려 7점,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아서 피우던 담배가 나중으로 갈수록 안 피우면 괴롭기 때문에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피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독의 진행 경과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 결과를 보면 20가지의 마약을 포함한 중독 물질을 비교했을 때 세 번째로 중독성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1위가 헤로인, 2위가 코카인, 3위가 담배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담배 의존성이 가장 높아지고 술과 코카인은 낮은 의존성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독 질환의 특징은 어느 한 가지에 중독이 되면 다른 물질에도 중독이 잘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에서 했던 연구 결과를 보면 전자담배를 사용한 경우 중학교 2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나중에 대마초를 할 가능성이 4배 높았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경우 대마초를 나중에 사용할 가능성이 3배 높다고 나옵니다. 그 얘기는 담배에 중독이 되고 나면 다른 마약성 중독 물질에 빠질 가능성도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최근 미국에서는 전자담배가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뉴욕에서 전자담배 때문에 사고를 당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Hello. 대학 입학을 한 달 남겨두고 세상을 떠난 막내 아들 니코. 어머니는 사진으로 아들을 소개합니다. So I have a bunch of pictures here that we put together for Nico's memorial. This is him. This picture I think is like just so, this never stopped being Nico because he's so angelic and he would just put his head down on your shoulder, always smiling, always happy and
He just always looked like that from the time he was little until the time he died. 2023년 5월 20일 어머니는 니코를 집에 두고 외출했습니다. 그날 오후 니코는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There was only THC in his body, and it was a very high concentration. So they think that he just got this really high dosage of THC and it caused a psychotic break. 니코는 어떻게 고농도의 대마를 흡입했을까? 가족들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원인은 대마 액상을 넣은 전자담배였습니다. And that's when we got hold of all these text messages that the kids were sending. We think happened is that Philip bought that cartridge that morning, so we think they gave it to Nico, and he got this very strong dose of THC. 니코는 액상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피웠고 강한 환각에 시달렸습니다. And they were laughing at him. They took pictures of him, and he started to cry, and he laid down on the floor, and he was asking for help, and he was saying, "What have you given me? There's something wrong." And then he started to scratch at the walls, and he was saying, "Help me, help me." And they did nothing. 니코의 죽음은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들과의 추억이 가득한 집에 어머니는 홀로 남았습니다. 함께 그리던 미래도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We had all the plans in the world. We were doing everything. We had started to pack his things for what he was going to take to school. We had started to organize all of his clothing, and we were planning for the next step in his life. We were being very well organized. And I never, ever imagined that something like this could happen to my family. 아직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은 어머니. 전자담배 때문에 아이들이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I'd like to be able to shut these smoke shops down, but I've been trying for a while and I'm not making a ton of progress, but I'm not going to give up. I don't have a clear path. This is wrong. This is something that shouldn't be on the market, and I don't understand why people are making this. I mean, it's going to kill children. 최근 미국 주요 도시에서 대마가 합법화된 후 전자담배를 이용한 대마 흡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More teenagers and young children are vaping THC, the key ingredient in marijuana. 청소년도 전자담배 덕분에 대마를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Essentially, they are a nicotine delivery device. They're a delivery device. They can be used to deliver just about anything. And after they appeared on the market for use with nicotine, there was a huge movement towards starting to use them for cannabis, and they're predominantly used for cannabis use right now. 대마뿐만이 아닙니다. 전자담배는 다른 마약은 물론 약물 남용에도 사용할 수 있죠. 전자담배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피우기 전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This device is used to vape nicotine, but it could be used for vaping other substances as well. And the fact that they could modify their own could allow for use other substances in the same device, which is a problem. The other issue is that a lot of time youth share the devices, so it's not labeled properly.
So they don't know what they're vaping if they're given by somebody else. So that's a concern that they could be exposed to other substances without them really intended to do that. 미국의 청소년도 주로 SNS를 통해 전자담배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그 중에는 전자담배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컨텐츠도 있습니다. 영상만 보면 누구나 전자담배를 개조할 수 있습니다. So we did a national survey with 2018 youth and young adults aged 14 to 29 who used e-cigarette in the past month. And we asked them about these different types of hacks or modification behaviors. And we found that like 35 to 40% have tried it, and they were aware of many of these behaviors. So that's what we found. And we also wanted to see where they're learning this from. And top two sources were friends and social media. But surprisingly, we found other sources too, like web retailers, for example, and other websites. They were learning about these behaviors. 액상형 전자담배는 팟이라고 부르는 저장 공간에 향을 가미한 합성 니코틴을 채워 사용합니다. 하지만 저장 공간에 니코틴 액체만 넣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 고의로 다른 성분을 넣어 판매해도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전자담배를 포함 모든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를 18세에서 21세로 올렸습니다. Hi, how are you? 첨가되는 향도 규제했습니다. 맨솔 향을 제외한 모든 가양 담배의 판매를 금지했죠. Like, do you have flavor ones? No, just unflavored and tobacco. You don't have mint flavor? No. Why not? They banned the flavor, that's why. Cigarettes, flavors have been banned in cigarettes for a very long time, except menthol. So the only cigarettes that are available in the US are either menthol cigarettes or tobacco flavored cigarettes. That's all cigarettes that are available.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가양 물질이 청소년 흡연율을 높이고 중독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Like e-cigarette comes in thousands of flavors, right? That's fruity, sweet, also like mysterious and exotic, right? We call that concept flavors. So this does not have anything to do with food, but it has like unique names like, you know, unicorn milk or vampire blood, right? Those kind of names piques interest of youth. We know that flavors are a big driver of use and addiction. So 8 to 9 out of 10 teens and preteens who use e-cigarettes are using flavored products. So they're drawn to it by the flavor. They get addicted, and these products can be extremely addictive.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인들에게 대마 흡입을 권하고 심지어는 전자담배라고 속여 피우게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약에 접촉한 피의자 상당수가 10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자담배를 이용한 마약 흡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마약에 노출되어질 수도 있고 액상형 전자담배 자체에 유해 물질을 또 흡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나타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질병에 노출되어질지 아무도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는 아직 없습니다. 그 사이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하는 청소년은 늘고 있죠. 라이몬 맛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달달하고 맛있으니까 이거 괜찮네. 수박향이 엄청 좋거든요. 약간 사람 홀릴 것 같아요. 여러 향도 많고 좋은 향도 많고 과일 향도 나오고 전자담배를 조금 더 피는 경향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자담배 업계는 젊은 층을 노리고 있습니다. 미래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더 멋지게 포장해 화려한 광고를 하죠. 접근성도 높아졌습니다. 거리 어디에서든 전자담배 전문 판매점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팔 수 있어 자판기와 무인 판매점도 정말 많아졌죠. 더구나 무인 판매점의 성인 인증은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다른 나라에선 금지된 맛과 향들까지 버젓이 판매되는 상황. 얼마나 많은 제품이 있는지 파악조차 어렵습니다.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이 급속히 늘고 있지만 속수무책입니다. 그 이유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 사업법상 담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대부분 합성 니코틴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합성 니코틴이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어서 제조나 유통이나 판매상에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고나 건강경고, 부착 규제 같은 것도 받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선 담배의 정의를 개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전자담배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규제를 피한 전자담배는 우리 삶에 무서운 속도로 파고들었죠. 아기를 키우고 있는 부부에게도 전자담배는 심각한 고민거리입니다. 아빠가 전자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빠는 전자담배가 연초보다 덜 해롭고 간접 흡연 피해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를 가장 멀리까지 확산시켰죠.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액상형 전자담배들이 출시가 되고 판매되면서 기존의 담배를 타겟팅해서 해왔던 규제 정책이라든지 사업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규범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담배 제품에.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어디에서 오든지 간에 니코틴을 넣어서 담배처럼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규제가 되어야만 지금과 같이 액상형 전자담배가 기존의 규제로부터 벗어나서 판매가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담배 정의가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으로 전자담배를 전면 금지한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홍콩입니다. 홍콩은 꾸준히 금연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덕분에 연초 흡연율이 9%로 낮아졌죠. 그런데 전자담배 흡연율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율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2022년 4월) 홍콩 정부는 전자담배 관련 법규를 개정했습니다. 因為全面禁止電子煙同加熱煙產品配件嘅法例今日生效，無論係進口、推廣、製造、售賣或者係有商業目的底下而管有，一律唔得啊！換句話講，唔會再喺香港揾到貨源㗎啦。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겁니다. 당시 법 개정을 추진했던 전 보건장관을 만났습니다. 第二咧就係我哋睇到我哋嘅青少年嘅吸電子煙嘅比率咧係有上升嘅趨勢，即係當時嚇。
咁所以咧，我哋亦都好擔心咧，佢係會有一個門戶嘅效應，同埋咧佢係會除咗係令到呢個吸電子煙同埋另類煙草產品繼續上升之外咧，會令到有機會咧佢可能又覺得咁或者試下去吸傳統煙，因為我哋其實青少年吸傳統煙嘅比率咧係一路咧都係處於一個低位嘅，因為做咗大量嘅工作，所以我哋唔想有呢個反彈。 법을 위반하면 우리 돈 9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물거나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홍콩 거리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법이 시행되자 교육 현장이 변했습니다. 전자담배를 피우던 학생들이 금연을 시작했고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實行咗呢個禁電子煙啦，其實對於即係青少年啦，或者係成年人啦，其實都好明確地知道咧，呢個其實真係一個即係非法嘅行為嘅。其實我相信長遠對於我哋香港即係想去做到一個無煙嘅一個嘅策略咧，其實係一個幫助嚟嘅。 학생들은 전자담배 금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因為我學校同埋身邊都冇朋友有呢個狀況啦，但係其實我睇見街上面嘅狀況咧，我都發現其實煙民有一個明顯數量上嘅減少嘅，咁所以我認為呢一個係非常之有成效。 효과는 수치로도 나타났습니다. 법 개정 전과 비교하면 청소년 흡연율은 무려 2.8%나 감소했습니다. 홍콩 정부는 올해까지 전체 흡연율 7.9%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를 금지한 건 홍콩만이 아닙니다. 인도는 세계 최초로 전자담배를 전면 금지한 나라입니다. 멕시코도 전자담배 사용을 제한하는 강력한 금연법을 실시하고 있죠. 베트남은 올해 1월 1일부터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규제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있죠. 인도가 또 액상형 전자담배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최근에는 베트남 같은 우리나라보다도 담배 규제 정책이 조금은 뒤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국가들조차도 이런 액상형 전자담배가 청소년들에게 시작하는 담배, 중독을 강화시키는 담배, 그다음에 뭐 다중 사용이나 이런 걸 부르는 담배, 금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담배 이런 영향들 때문에 사용을 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무려 34개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자담배 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S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s in favor of regulation, of course, according to the regulatory regimes of the countries involved. Minimize access is very important, particularly access of youth. So these products should not be allowed to have color, to have flavor, to have interesting shapes, or anything that targets young people. Second, at the level of sale, there should really be a very strict regulation, if not a ban, on sale among young people. 이 순간에도 전자담배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더 작고 더 세련된 모습으로 아이들을 유혹하고 있죠. 변신을 거듭한 전자담배는 어른들의 눈을 속이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아닌가? 이건 딱 맞췄어. 쉬워. 전혀 몰랐네. 아이들 물건 속에 버젓이 놓아도 어른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스마트워치를 닮은 전자담배까지 등장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그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너무 난 담배가 아니야를 숨기고 싶은 게 부모 입장으로서 굉장히 좀 속상하네요. 좋게 만들지 말고 그냥 진짜 담배처럼 만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전자담배는 이제 또래의 문화가 됐습니다. 청소년의 경각심을 높일 예방교육이 시급합니다. 결국은 사실 이거를 막아낼 수 있는 건 흡연 교육을 청소년들 각자가 내가 피우지 않아야 해. 피우는 것은 결코 멋진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야 라는 의식을 가져야지 그게 자발성을 띠고 자기들이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그런 힘을 기르게 되는 거니까요. 그건 결국은 학교 흡연 예방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 흡연 예방 교육이 그냥 단순히 일방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본인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형태로 바꿔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많은 청소년이 이미 전자담배에 노출돼 있습니다. 전자담배 좀 뜨니까 조금 유행처럼 하나씩은 장만해놔요. 나쁘지 않다. 펴도 된다. 전자담배는 괜찮지 않나? 전자담배의 유해성은 명확합니다. 덜 해롭다는 주장은 달콤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목표는 돈입니다.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분들이 담배를 끊도록 유도하는 분들일까요? 지금은 너무나 많이 무방비고 청소년들이 다 노출이 돼 있어서 전자담배도 담배의 정의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전자담배도 담배입니다. 그리고 마약보다 중독성이 강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전자담배도 절대 금연입니다.